네, 지금 녹화한다는 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침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사원을 외치고 하겠습니다. 월드사원 준비, 야, 캡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생각을 믿음에 경배한다. 굳게 했으며 겸손히 믿음에 굳게 했으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네, 정말 오늘 식구가 정예부대만 들어오신 것 같네요. 예, 그래도 10시에 주의하니까 하시기가 좋죠. 네, 엄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림님 어서 오세요. 아, 요즘 광양 식구가 좀 많이 줄었어요. 이수연 사장님. 광양에 되게 바쁘신가 봐요. 자, 오늘 28일 아침 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최경희 사장님이 어제 우리 강사였는데 오늘은 우리 이영숙 사장님 강사신데 오늘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서 요즘 조회를 계속 안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최경희 사장님을 화요일 날에 시간도 많이 없고 해서 제가 오늘 최경희 사장님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경희 사장님 강사 모시기 전에요. 제가 오늘 신문을 봤는데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의 심박동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시죠? 예, 심박동이 1분에 80회에서 100회 정도가 정상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 양궁의 올림픽 선수들이 그 올림픽 이번에 금메달을 딴 그 김재덕 17살짜리 어린 엄청 이렇게 담대한데 보통 10점을 3개 달아서 쏠 때도 심장 박동수가 120회 정도입니다. 쿵쾅쿵쾅 우리보다 엄청 한 40회 이상 많이 뛰죠. 40회 이상. 그런데 마지막에 금메달을 놔놓고 구줌을 쐈을 때 심박동수를 카메라를 그 뒤에 놔놓고 이렇게 딱 재는 게 요즘 워낙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신문에 보니까 173회를 뛰었대요. 그러면 엄청 심장이 굴닥굴닥 이렇게 뛰는 상태에서도 초집중을 해서 구줌을 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금메달을 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정말 우리가 어디까지 정상이 80인데 173회라면 이거는 거의 2배 이상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한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진짜 이게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내 심장이 내 맘대로 조정이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금메달을 따는 거죠.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그렇게 긴장된 생활 속에서 긴장된 순간을 매 순간 내가 한번 살아봤냐. 제가 이런 마음으로 신문을 봤습니다. 나는 정말 저렇게 극한의 긴장도를 내가 느끼면서 살아봤나, 본 적이 있나. 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정말 이 존경을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게 노력을 했구나. 정말 힘든 연습 기간을 거쳐서 저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정말 보통의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100분의 1만 노력해도 아마 월 1,000만 원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신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그 신문에 오늘 참 볼만한 게 좀 있었는데요. 1,000만 노인들이 이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74세까지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희망상. 74세에서 79세까지는 내가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일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설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이제 우리가 60세 이상에서 보통 이제 일손을 놓게 되죠. 심지어 50.9 뭐 평균이 거기에서 퇴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노인들은 내가 74세까지 내가 지금 현재 생활비도 그렇고 내 노후를 위해서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정말 노인한테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그 노인들이 하는 일자리가 68세, 74세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자리가 나가서 많이 벌어봐야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아니겠어요? 야, 그러면 애틈에서 지금부터 내가 칫솔 하나 써봐 괜찮아. 그냥 치약 하나 써봐 괜찮아. 이렇게 내가 생필품을 하나씩을 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굳이 직급을 안 가도 내가 그런 소비자들만 많이 모집을 해도 100만 원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일을 그렇게 모든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나 74세까지 79세까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앉아서 우리가 컴퓨터를 만지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이렇게 주문을 해주고 다른 사람한테 주문하는 거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을 내가 배워서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아요. 돋보기만 있으면. 예, 그래서 정말 애터미의 가치를 제가 한 번 더 신문을 보면서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걸 배웠더라면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졌듯이 우리 사장님들이 얼마나 애터미의 기술 이 일감이 그냥 단순히 다단계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일거리를 가진다는 것, 죽을 때까지 내가 외롭지 않게 산다는 거. 우리 파트너, 스폰서, 소비자가 생기면요 외롭지가 않아요.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예,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아침에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명강사 최경희 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체험 사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반갑습니다. 미래양센터 최경희입니다. 제가 네, 오늘 목소리가 좀 반갑습니다. 네. 약간 가래가 좀 안 좋네요. 저는 오늘 애터미 유기농 논의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체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애터미 유기농 논의는 인도네시아 자바섬 전용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키워서 늙은 논의가 아니라 싱싱한 어린 논의만을 채취하여 7종의 복합 유산균을 넣어서 1080시간 동안 1차 숙성을 하고 유기농 코코넛 슈가와 A1CT 슈가를 넣어서 360시간 동안 2차 숙성을 시켜서 논이 특유의 역한 냄새를 없애고 맛은 높였습니다. 또한 항산화 물질인 우리 몸의 유해산소인 활성산소를 이로운 물질로 바꾸어 주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토마토나 망고, 키위보다 120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애터미 논이는 맛도 좋고 먹기도 좋지만 논이 주스가 아닌 기능성 건강식품입니다. 1440시간은 60일, 2달입니다. 2달이란 긴 시간 동안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공복에 먹어도 속이 편안하고 염증과 통증에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유기농 애터미 논이를 먹고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저희 친정엄마 체험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2년 전에 부분 투여를 하셨는데 동안병원에서 하셨는데 자꾸 아프다고 하셔서 자꾸 다니면서 이제 깎고 하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올 3월 달에 다시 다른 내 엄마가 전에 다니시던 다른 치과에 가서 또 부분 투여를 다시 하셨어요. 그런데 또 계속 아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다니면서 또 깎고 하다 보니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계속 아프다고 하셔서 그때 마침 이제 논의를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논의를 드시고 나서 안 아프다면서 이제 임플란트를 안 해도 되겠다 하셨어요. 참 불편하니까 이제 임플란트를 또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연세가 92세세요. 그런데 임플란트를 또 하겠다고 하셔서 치과에서도 저희들도 다 이제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도 안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논의를 드시고 나서 이제 안 아프다고 하시니까 안 아프다고 하시면서 안 해도 되겠다고 하셔서 이제 밀어놨어요. 밀어놨는데 이제 이는 안 아픈데 잇몸은 안 아픈데 이게 불편하신 거예요. 헐떡헐떡 해갖고 자꾸 깎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를 하셨어요. 근데 92세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임플란트를 하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거나 무슨 이상이 있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줘야만 하겠다고 하셔서 이제 각서를 써주고 3개를 심었어요. 1개도 2개도 아니고 3개나 심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가 92세인데도 좀 똑똑하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논의를 하루에 3번씩 드셨어요. 한 번씩 드시다가 3번씩 드시고 나서 붓지도 안 하고 아프지도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에 임플란트 심으실 적에는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얼음찜질을 며칠씩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날 하루만 얼음찜질 하셨는데도 붓지도 안 하고 통증도 별로 없다고 괜찮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도 정말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92세에 이런 연세에 임플란트를 심으셨는데도 이렇게 붓지도 안 하고 통증도 별로 없고 이렇게 건강하실 수가 있느냐면서 정말 놀라워하시고 그 치과 선생님은 지금까지 치과 의사를 하면서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 임플란트 심는 건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자기도 모험을 하셨는데 이렇게 결과가 좋다고 정말 놀라워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 저희 엄마가 진짜 이렇게 효과를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엄마 생신 때 저 노인을 갖다 드려 선물로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제 VIP 고객이시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거 드시고 계세요, 건강식품을. 그래서 이제 엄청 건강하셔요. 그 기어든 거 말고는 다 아픈 데가 없으세요. 그렇게 그 치매기도 전혀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 논의가 정말 좋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오늘 좀 체험 사례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그 92세인데 임플란트를 한다는 게 정말 이게 가당치는 않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20세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희 사장님 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께서 돈을 많이 쌈짓돈을 모아놔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딸이 주면 마음대로 이렇게 많이 못 갖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을 탁 들이면서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다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 해모임도 엄청 드셨고, 노니도 계속 드셨고, 뭐 제가 알기로는 또 영양제도 다른 것도 막 드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아프고, 그러니까 치아가 일단 좋아야 음식을 잘 씹어 드시잖아요. 그래야 또 내가 안에 영양분들이 다 세포 속으로 공급이 잘 돼서 건강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경희 사장님 체험 사례 정말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은 우리 이제 또 다른 제품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최경희 사장님 논의는 제가 우리 최경희 사장님이 너무 효과를 많이 봐서 친정엄마 갖다 줬는데 정말 다단계라고 그 가족들이 안 먹던 사람도 본인이 너무 효과를 많이 보니까 동생이 그러면 나도 한 개 줘봐라 이래가지고 먹고는 거기도 이제 엄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가족이 다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논의는 우리 거기 트렌드 커뮤니케이터인가 거기에 보면 사람들 논의 체험 사례 정말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 논의 체험 사례는 너무 신통방통한 게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논의는 무조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우리 슬림바디 챌린지 할 때 제가 운동을 하다가 다리 찢기 하다가 땅바닥에 떼이장 쳐가지고 진짜 뼈가 이렇게 내 생각에 뼈가 금이 간 것 같진 않는데 정말 아팠어요. 걸음도 못 걸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는데 혹시라도 염증이 생기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논의를 그냥 일주일에 한 병 다 먹었는가? 하여튼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해서 계속 먹고 해모임 2개씩 먹고 이랬는데 열흘 좀 지나니까 다 나은 거, 다 이렇게 통증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까지도 이제 이렇게 아프지는 않는데 옛날처럼 다리가 이렇게 다 부드럽게 펴지진 않습니다. 근데 통증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효과가 있는지 제가 병원을 안 가고 그렇게 계길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멍이 막 그냥 무릎하게 하고 고관절 쪽에 하고 멍이 시퍼렇게 들었는데 제가 무릎하고 다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 신기한 거 보면 아마 92살 어머니가 논의를 드셨는데도 임플란트를 하셨는데도 논의를 드셨기 때문에 아마 염증도 안 생기고 붓기도 안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논의는 집에 비상으로라도 내가 비상약 계시더라도 아마 또 한 몇 병씩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고객들이요, 어제 이제 또 뭐 칭코나토를 우리 여기 ACC, BCC에 참가를 시킨 고객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서 소식통을 접하면서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전화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칭코나토를 이거 뭐 한 개 더 주는 건 아니고 이건 뭐예요? 하더만 포인트를 더 많이 주는 거다. 그렇게 했더니 아우 이 약 먹는 건데 막 우리 그냥 팍 사날란다. 그냥 4개 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개 한꺼번에 뭐하러 사노? 그냥 칭코나토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포인트 소비자가 무슨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뭐 돈 적당히 들어가고 하니까 나중에 2개씩 사라 뭐 싸게 주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이랬더니 막 아니에요. 그냥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가상만 어제 걸어놨는데 그 왜 그런지 내가 논의를 그 논의나 사지 논의도 포인트 많이 주는데 그랬더니 나는 잊어버렸는데 논의를 그때 5개 주면 1개 더 주는 거 6개를 사가시고 지금 냉장고에 넣어놓고 얼음 타서 그냥 찬물 넣어서 이렇게 주스처럼 시원한 주스처럼 온 가족이 다 먹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칭코에나토를 사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사준다 했는데 진코에나토가 사람들이 어떻게 좋으냐고 내가 계속 물어보거든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혈압이 떨어지더랍니다. 고혈압 있는 분들이 혈압 수치가 진짜로 내려가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해양심층수를 먹고도 혈압이 혈압 수치가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지만 그 진코나토가 정말 효과가 좋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고혈압인데 혈압약을 안 먹고 아마 진코나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우리 가족은 아들도 먹고 뭐 딸도 먹고 그리고 딸은 왜 먹냐 했더니 아주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진코나토도 먹인대요. 그래서 4개를 다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코나토는 제가 그냥 재구매 100%가 아니고 항상 200% 이상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통 사가신 분들이 그 다음에는 반드시 2통, 3통을 재구매하거든요. 그러면 재구매 그거는 2배, 3배잖아. 그죠? 그래서 진코나토는 특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품 공부할 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갱년기 말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제가 갱년기에 앞서서 근처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정말 갑상선 암 수술하신 분도 많고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걸려서 갑상선 약을 평생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갑상선 항진증인데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사람이 약만 먹는다고 해서 갑상선 약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히 돌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추위를 너무 많이 타고 그다음에 심박동이 막 자기 마음대로 갱년기처럼 자기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손발 저림이 심하고 이런 모든 그다음에 기분이 이게 우리가 기분이가라고 이야기하죠. 수련 TV에 보면 내 기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그 우울증 같은 약간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해지고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많이 내가 그 고기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지나치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쌓여서 혈관에 쌓이는 그리고 고혈압을 동반하고 이게 엄청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그래서 혈관에 우리가 그 갑상선에서 나오는 그 어떤 물질이 있더라고요. 그게 혈관을 또 막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갑상선이 잘못되면 우리 갑상샘이라 그러거든요. 갑상샘 호르몬. 이게 잘못되면 내 몸에 온 이게 뼈가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리고 이게 만병의 근원이더만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도 경련기인가 이러면서 그다음에 소화가 안 돼요.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런 사람들이 갑상샘 검사를 꼭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갑상샘 전문 우리 내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서재걸 박사를 모시고 우리가 갑상샘 호르몬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나머지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났네. 잠깐만요. 제가 동영상을 잠깐만요. 동영상을 준비해 놨는데 서재걸 박사 동영상이 도망갔어요. 잠깐만요.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잠깐 제가 화면 공유해서 잠깐만요. 동영상을 내가 준비를 해놨는데 도망가서 다시 찾을게요. 여기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어요. 화면이 보이던가요? 안 보여서요?
화면 공유.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셀코TV 서재거래 그린병원입니다. 갑상샘 기능이 뭐가 있느냐? 제일 유명한 거는 열 내는 겁니다. 열 내는 거. 체온 조절하는 거. 그래서 갑상샘을 뗀 사람 수술 때문에 또 갑상샘이 뭐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또 기능을 안 한다 그러면 아니 늘 춥고 뭐 어디 가면 또 너무 뜨겁고 막 열은 받는데 몸은 차고 막 이런 것들이 갑상샘이 하기 때문에 제가 그 호르몬 중에 갑질한다 표현을 썼는데 나쁜 뜻의 갑질이 아니라 우수한 품질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호르몬이 갑상샘이라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되고 갑상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단백질 대사를 하는데 갑상샘 호르몬이 소량일 때는 단백질을 만들어요. 근데 얘가 많으면 단백질을 분해시켜요. 그러니까 이 양에 따라서 단백질 대사를 조절을 또 하거든요. 그리고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거 유일한 거는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당이 올라가고 또 뭐 많이 먹어도 당연히 올라가고 모든 호르몬들은 다 혈당을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은 혈당을 올리는 게 좋죠. 그래서 갑상샘 기능이 없는 사람은 먹어도 혈당이 안 올라가니까 늘 피곤한 거예요. 그러고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거든요. 또 분해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안 먹었는데도 콜레스테롤이 너무 올라간다. 난 진짜 억울합니다. 예. 또 잘 캐보면 또 억울한 사람이 많이 없긴 없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진짜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콜레스테롤 검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갑상샘 호르몬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들구나, 늘 불안하구나, 그 심박수도 조절하고 사고력도 조절합니다. 뼈가 성장하고 하는 것들도 갑상샘 호르몬 굉장히 상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갑상샘 호르몬, 갑질하는 갑상샘 호르몬을 오늘 이후로 꼭 기억하신다면 제가 이 갑질 표현을 잘 쓴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갑질은 기억 확 남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미의 갑질하는 호르몬, 갑상샘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갑상샘 호르몬이 기능을 잘할 때는 3분의 2는 에너지를 쓰게 만들고 3분의 1을 열내게 만들어요. 근데 갑상샘 호르몬이 문제가 생기면 반대가 돼요. 3분의 1이 에너지로 쓰고 3분의 2가 열내는 데 써요. 갑상샘 기능을 못해서 열이 많고 에너지가 줄면 성격이 어떤 게 나오냐면 욕구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옆에 부인이 계시거나 뭐 동료가 있는데 자꾸 소리만 지르고 성질만 낼 때는 이 사람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갑상샘 탓이다. 그렇게 많이 이해하셔서 병원으로 인도하시는 게 사실은 맞고 그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오히려 그걸 고칠 수 있는데 네 성격을 고쳐야 돼. 갑상샘이 호르몬을 내야 고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더 근본적인 데 있다면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만큼 갑상샘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상샘 기능은 보통 저하하고 항진으로 나누기 때문에 저하증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암으로 갑상샘을 없애면 항진이 되겠어요? 저하가 되겠어요? 없어서 일을 못하니까 저하증이죠.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떤 치료제를 주겠습니까? 갑상샘 호르몬제 사시기를 줍니다. 사시기를 줘요. 평생 먹어도 괜찮다 하면서 준단 말이죠. 그리고 갑상샘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사람은 떼버려야 원위치로 돌아올 거니까 그 사람도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하와 항진에 대한 이 기능의 차이는 다 반대적인 거여서 땀 많이 나고 땀 없고 뭐 습한데 건조하고 이런 것들로 계속 나오고 심장박도 너무 빠른데 저하는 느리다. 설사 막 하는데 워낙 빨리 돌아가니까 느긋한 갑상샘 기능 저하는 변비가 많다. 느리니까 장운동도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될 수 있을 거고 저하 환자분들의 저하증의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추위 잘 타면서 왜 변비 있는 게 조금 약간 루틴으로 많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갑상샘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 눈 중에 눈 밑에 여기 눈꺼풀 여기 아래 위 중에 또 아래에도 그렇고
늘 부어있는 사람은 갑상선 기능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점액 수종이라 그래서 점액질이 있는데 단백질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뮤코다당체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 못 빠져나가고 이렇게 피부 얇은 데다가 있기 때문에 늘 눈 두덩이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다. 아, 그럴 때는 갑상선 검사해봤니? 이런 것들 꼭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면은 그 뮤코다당체라는 그 끈적한 물질이 혈관에도 껴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일으켜서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먹은 적 없는데 동맥경화 오는 사람은 갑상선 조절을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은 갑상선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갑상샘의 기능에 문제 있을 때는 간 수치가 둘 다 나빠져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술도 안 하고 최근에 뭐 이상한 약도 먹는 거 없고 그런데 간 수치 두 가지 보는 게 있거든요. GOT, GPT라는 거. 그게 높아져 있다. 그럼 또 갑상샘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백질, 폴리페놀, 김미역 다시마 같은 요들을 얻을 수 있는 식품을 꾸준하게 일정 양으로 음식을 통한 섭취를 한다면 아주 좋겠고, 그리고 자, 제가 오늘 그 준비를 했다가 아까 그거 어디에 그 유튜브가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제가 헤맸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거 유튜브 하면서 막 그 화면 공유하고 하는 게 아직까지 서툴러가지고 이만큼 1년이나 넘게 했는데도 아직 이렇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잘 들으셨죠? 갑상샘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우리 몸의 호르몬이 실제로는 한 10,000가지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는 1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몸이 균형이 깨지면 내가 이제 호르몬이 우리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가 안 나오니까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갑상샘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는 가장 큰 호르몬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당뇨 환자들, 그죠? 인슐린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러면 내가 당뇨병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갑상샘 호르몬이 정말 정말 큰 호르몬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생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사들도 잘 먼저 뭐 이렇게 잘 뭐 사람마다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막 갑자기 막 땀이 식은땀이 나고 막 갑자기 심박동이 빨라지고 막 추위도 많이 타고 이러면 내가 손발이 저리고 그냥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은 무조건 아, 여자들은 갱년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고 그 갱년기 증상이랑 요 갑상샘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랑 증상이 다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몸이 옆에서 보면 성격이 진짜 개팍하고 막 성질 잘 내고 그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면 본인은 잘 모르지만 감정의 업다운이 되게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별말 안 했는데 내가 괜히 그냥 짜증나고 상대방이 믿고 그 갑상샘 호르몬의 균형이 이렇게 약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기능이 약해져 있어도 그 사람이 성질머리가 그런 게 아니고 병이라는 거죠. 병. 그래서 수정을 박사 말은 병원에 가서 갑상샘 검사를 좀 많이 해봐라 그러는데요. 갑상샘 약을 먹기 이전에 그러면 우리는 갑상샘 이게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늘 건강을 내가 잘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랑 내가 건강기능식품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장님들한테 뭘 소개하려고 이러냐면 우리는 홍삼 같은 거를 왜 좋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뿌리 식품이잖아요. 홍삼에 보면 제가 인상공사 했을 때 교육을 받을 때 홍삼의 가장 기본적인 효능 효과가 뭐냐 하면 우리가 체온을 따뜻하게 하고 뭐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그다음에 뭐 혈전을 없애주고 피로회복에 뭐 피로회복 정진을 뭐 이렇게 피로백에 좋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역력 정진에도 좋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 원래 정상적인 기능에서 항상성이라 해서 내가 잘못된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이런 게 잘못된 거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것들을 항상성,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효능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피곤하거나 그런 미련 곰탱이처럼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 내가 요즘 잠을 못 자. 내가 정말 요새 일이 많아서 좀 과로를 했어. 그러면 그냥 내가 억지로 견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건강기능식품 내가 많이 에너지를 많이 쓴 만큼 내가 뭔가를 채워줘야 내 장기들이 내가 피로를 이렇게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밥을 안 주고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 계속해서 밥을 안 주고 아침 점심 저녁 굶기 가면서
밥은 조금 주고 100을 줘야 되는데 10을 주면서 계속 일을 시키면 내 장기들이 내가 호르몬이 제대로 안 만들고 호르몬도 제대로 못 만들고 내 장기들이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수분도 부족해도 안 될 거고 적당한 영양분이 있어야 될 거고 적당하게 휴식도 취해줘야 될 거고 그다음에 구석이 한 군데 꽉 끼어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안에 영양분 공급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적당한 스트레칭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상샘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내 몸의 컨디션을 내 몸을 정말 항상 그 상태로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필요한 거는 정말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하지만 누워 있는다고 잠자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잠을 충분히 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기만의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을 그것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제가 그 아침에 우리 아침에 출근방에 올려주는 그 운동이 정말 무리한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 몸이 스트레칭을 최대한 늘려줘가지고 거기에 산소가 들어가게 만들고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쪼그라가 이렇게 쭈그러져 이렇게 꾸겨놨던 거를 쫙 피주고 착 피주다 보면 우리가 호수가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꽈져 있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꼬부러져 있으면 물이 잘 통과 안 해서 수도관이 팍 빠져버리듯이 그 호수를 쭉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 나 운동했다 하시는 분 있나요? 예, 정말 그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산소가 공급이 되고 내 구석에 꼬개꼬개 꾸겨져 있던 그 어떤 갑상선 호르몬을 예를 들어서 이게 웅크리고 있던 거를 쫙 펴서 오늘 아침에 목 운동 하신 분 있죠? 목 운동을 진짜 목 운동을 천천히 호흡과 같이 이게 우리가 목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최대한 뒤로 제껴주고 앞으로 숙여주고 그 다음에 최대한 돌려주고 예, 그러면서 내가 원래는 돌아가지 않던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자세들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안 되다가 한 달, 두 달, 석 달 하다 보면 내가 이게 정상으로 다 다리도 펴지고 다 잘 되죠. 그것처럼 천천히 이걸 내가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장기를 맨날 우리가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이 전화기를 매일 이렇게 닦아주면 윤기가 나고 강이 나듯이 내 장기를 매일매일 쓰다듬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쓰다듬어 주는 일을 해서 그게 길이 잘 나도록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한 영양분들을 채워주고 내가 오늘 과로를 했다. 그러면 오늘 일을 많이 시켰으니까 우리도 잔업하고 그 초과수당하면 공무원들도 초과수당하면 급여 더 주거든요. 급여 더 안 주고 저녁도 쩔쩔 굶기고 일을 12시까지 시켰다. 그러면은 입이 만발같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날 능률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그럼 돈 많이 쓰죠. 그것처럼 내가 일을 오늘 많이 했다. 그러면 내한테 영양분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가 종합 비타민이라든지 그다음에 홍삼이라든지 해모임이라든지 에너지를 내는 걸 다 이렇게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내가 무지스럽게 내가 오늘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날에는 몰라서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줄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밥만 많이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스트레칭을 매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홍삼 같은 그 다음에 해모임 같은 내 몸을 내 장기를 이렇게 약간 보호해주는 거 보약처럼 보호해주는 거. 그래서 이게 보약 같은 걸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호해주는 홍삼이나 해모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먹어주면서 내 장기를 무리하게 많이 썼던 거를 기분 좋게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 홍삼에는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기능이 있다고 해놨거든요.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앞에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갖고 미운 사람이 내한테 미운 말을 한다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받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달에 돈을 많이 써서 카드값이 1000만 원 나와서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런 거 말고도 어떤 스트레스를 받냐면 내가 힘이 100밖에 없는데 오늘 200의 힘을 써야 돼. 그러면 내 몸이 너무 일을 많이 시키잖아요. 내가 오늘 먹은 거하고 내가 힘은 100밖에 없는데 200 수치만큼의 일을 시켜. 그럼 내 몸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뭔가를 피로물질을 풀어줄 수 있는 그 스트레스를 받은 내 근육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장기들을 풀어주는 뭔가를 먹어줘야 되는데 그게 홍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삼 말고도 우리가 다른 뭐 논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자기하고 맞는 게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홍삼이라는 거예요. 홍삼하고
그다음에 해모임하고 당기 청궁 백작약을 섞여서 이게 안에 들어가서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을 어제 일 너무 많이 했지. 그래 오늘 내가 이 보약 주마. 이러고는 내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밤에 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기능식품은 내가 어떤 병이 나서 그다음에 내가 우리가 아까 논이처럼 먹고 내가 어떤 염증이 없어져 가지고 내가 너무 아파서 염증 때문에 내가 걸음을 못 걸었는데 내가 논이 먹고 좋아졌어. 그건 염증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 스스로 안에 그건 뭐냐면 내 안에 혈관 속에 있는 그는 백혈구라든지 내 안에 있는 우리가 T림파구, B림파구 이런 것들한테 영양을 확 공급해 줘가지고 걔들이 페놀피놀이라는 그 성분들이 들어가서 염증을 없애주는 내 백혈구나 적혈구나 이런 애들한테 영양을 공급해서 걔들이 그 염증을 다 잡아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내 안에 있는 염증을 없앴다 이러기보다는 실제로 안에 있는 우리 면역세포들을 엄청나게 좋게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무지스럽게 내가 무식하게 일만 많이 하고 안 먹어준다? 결국 뭐라 그래요? 골병 만드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젊었을 때 그 게으른 게 늙어서 보약 환자보다 낫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차라리 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내 몸이 병이 안 걸리냐? 걸립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우리는 건강기능식품은 뭐냐 하면 미리 내가 좀 오늘 무리했다. 그 다음에 내가 여름이니까 내가 땀도 많이 흘리고 좀 진이 많이 빠지네. 그럼 좀 먹어줘야 되겠다. 뭐 먹어야 된다? 홍삼이랑 해모임이랑 논이랑 내 힘을 돋궈주는 요즘 그 마늘 진액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드셔주셔야 그 다음에 이 여름을 잘 넘기고 가을에 힘을 쓰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이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여기 옆에 보면 엄청나게 갑자기 이렇게 뚱뚱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카맣게 변하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라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싶어가지고 몇 년을 봤는데 10년을 가까이 본 사람이 이렇게 뚱뚱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라깽이가 돼가지고 너무 아픈 사람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이랬더니 갑상선이 잘못돼가지고요. 내가 갑상선 약 먹고 있어요. 이러는데요. 제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해모임을 좀 먹으라고. 그러면 내가 갑상선 약 먹고 있어요. 이러면 약 먹고 있으면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면 그 사람들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미 내가 내 기능이 갑상샘 기능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가 잘못된 거를 회복시켜 주려고 가능한 한 우리 전에 제기사님처럼 계속해서 좋은 거 보약 같은 걸 먹어주면서 갑상선 약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갑상샘이 지기능을 못하고 있다가 얘가 피로가 다 풀려가고 지기능을 짠 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을 알맞게 잘 만들어내. 그럼 바깥에서 들어온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인위적으로 밖에서 들어오는 갑상선 그냥 약을 먹고 있다고 이걸 해모임이나 홍삼을 먹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지한 거죠. 그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들이 왜 건강기능식품을 특히 여름에는 홍삼이나 그다음에 내가 우리 해모임이나 그다음에 콜라겐 이런 특히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꼭 먹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호르몬이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제일 큰 호르몬이래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한테는 여성 호르몬이 제일 큰 만병통치약 같은 건데 나이가 들면서 35세가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급감을 한대요. 그리고 60 이상이 늘어가면 우리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뚝 절반 이하로 떨어진대요. 그러면서 우리가 뼈를 형성하는 조골세포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역할을 못하고 그다음에 내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이라든지 이게 혈전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팍팍팍 오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뭘 먹어야 되냐면 내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몸속에서 많이 못 만들어내니까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못 만들어내니까 그러면 여성 호르몬의 분자 구조랑 같은 걸 먹어주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걸 먹어줬더니 실제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것만큼의 어떤 비슷한 효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의사들이 만드는 여성 호르몬제를 넣어주는 약도 만들었죠. 그런데 이왕이면 자연식품에서 내가 먹으면 더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낸 게 지금 여성 갱년기에 만들어낸 소프라킨이라는 요 제품이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 이건 내가 뭐냐면 내가 갱년기 폐경기가 와서 생리가 끝나고 나서
내가 잠이 안 오고 막 갑자기 열이 올랐다가 식은땀이 났다가 할 때 먹는 게 아니고 그때는 당연히 먹어야 되고 내가 35세 이후부터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드네? 그거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피부가 윤기가 사라지고 까칠까칠하고 머리카락이 윤기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손발에 진짜 내가 이게 윤기가 피부에 특히 윤기가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추위나 더위를 많이 탄다거나 내가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갑자기 내가 우울하다거나 이러면 여성 호르몬이 이게 줄어드는 증세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걸 미리 내가 먹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먹어주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뭐냐 하면 해안나무 열매 추출물이 여성 분자 구조하고 옥수 비슷하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두, 콩 안에 들어가 있는 이소플로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또 여성 분자 구조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홍삼이 여성 분자 구조하고 거의 같은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먹어주면 그 다음에 간마리놀레산, 보레지꽃 오일에서 추출하는 간마리놀레산도 보면 여성 호르몬 분자 구조랑 비슷한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연하는 게 소프라킨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자연 천연 성분에서 추출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비타민 K를 넣어서 완벽하게 여성들한테 필요한 영양소를 딱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요걸 먹었더니 내가 여성 호르몬이 전에는 100이었으면 50으로 쭉 떨어졌던 거를 요걸 먹어줌으로 해서 60, 70까지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성 갱년기를 덜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가 더디 오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들이 왜 이렇게 팩팍팍팍팍 이렇게 밤에 갈수록 나이가 들어서 늙냐면 여성 호르몬이 확 줄어들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대가 지나가면 실제로는 29세, 30세가 딱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성 호르몬은 줄기 시작한다 하거든요. 35세부터 서서히 줄어서 50세, 60, 51세 되면 우리나라 평균 나이로 51세가 되면 생리가 다 가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안 떨어질까요? 평소에 늘 규칙적으로 운동해주고 그 다음에 늘 홍삼 먹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여성 호르몬제가 많이 나오는 이런 자연식품들을 많이 섭취해주고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콜라겐,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석류,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석류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내가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는 거를 조금 떠받쳐주기 때문에 내가 덜 늙는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너무 나이 들어 보이고 많이 늙은 사람은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예,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잘 안 해준 거죠. 예, 운동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막 달리기를 막 육상선수처럼 막 진짜 달리기 많이 하고 막 많이 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적당하게 하루에 30분 이상 의사들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30분 이상 적당하게 스트레칭을 해준다거나 우리 몸의 기혈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생활을 해서 내 장기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양이 부족해서 지치지 않도록 잘 해주면 이게 덜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프라킨 이거 드시면 갱년기가 혈관이 쪼그라드는 현상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갑상샘 같은 것도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그렇게 하면 갑상선에 이상이 온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갱년기 증상이 심하다는 사람들은 내가 갱년기네 하고 그냥 이 갱년기 증상이거니 하고 그냥 미련스럽게 이런 것만 또 먹고 있지 말고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갑상샘 호르몬 이상이 있는지 진단받고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성 호르몬이 좀 줄어드는가 보다 하고 이런 것들을 보충해 주면 좋겠고요. 그럼 이런 증상이 있기 전에 우리 홍삼이나 해모임을 먹고 그다음 내가 늘 몸을 보호해 주는 그런 현명한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에너지가 내가 갑상샘 호르몬이 좀 부족하거나 좀 많아서 갑상샘 환자들을 보면요 수술하거나 이러신 분들 보면 늘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정신력으로 막 견디려고 해도 늘 오후 되면 피로하고 지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요 단백질 내가 아무리 고기를 먹어도 몸속에서 단백질 합성이 콜라겐으로 합성이 잘 안 돼서 손톱이 잘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잘 빠지고 불순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때 스트레스를 갑자기 확 많이 받으면 병은 나기는 쉽지만 고치기는 힘들다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성 호르몬 이런 것들 많이 보충해주면 갑상선 호르몬을 드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말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갑상선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애터미에 해모임을냐 그 다음에 홍삼을 하루 이틀 먹는다고 안 되고요. 1년, 2년, 3년 정도 먹으면 신기하게도 체질이 바뀌어서
우리 최경희 사장님처럼 갑상선 약을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몇 년 먹었다 그랬어요. 우리 최경희 사장님 엄청 오래 드셨는데, 예, 오 7년이나 드셨는데 갑상선 호르몬제 이제 안 먹어도 된댔대요. 애터미 요 해모임하고 애터미 건강식품을 먹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올 필요 없댔대요.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이거 먹고 낫는다가 아니고 내 몸의 기력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꼭 드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정말 운동하세요. 제가 아침에 올려주는 그 운동을 아침에 시간이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통 가정을 하냐면 사장님들이 내 가족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벌어놓고 내가 어느 정도 조직을 만들다가 사장님이 만약에 아파서 중환자 됐어. 아파. 활동을 못해. 그러면 내 밑에 있는 파트너를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스폰서는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사람 파트너 데리고 오면 돼. 그런데 사장님들이 모시다 놓은 그 파트너가 일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스폰서가 죽고 없어. 그러면요. 저는 실제로 이런 사람 봤어요. 우리 스폰서가요. 다이아몬드였는데요. 유방암 걸렸어요. 그 사람이요. 병원에서요. 중환자실에 있어갖고 뭐 지금 일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이제 그 사람 밑에서는 못하게 돼가지고요. 후원을 안 해주니까. 우리 이철 사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철 사장님 장승사님 앞에서 활동 못한다. 그럼 이철 사장님 이 사업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한쪽 라인도 잘 안 도와주면 옆에 위에 아무도 없어. 이철 사장님이 양쪽 다 해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스폰서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아프지 마세요. 내가 사장님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장님들 한 분 한 분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성공해갖고 성공자들이 암 걸렸다 이러면은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 다 내 건강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반드시 하루에 30분 이상은 스트레칭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쭉 해서 여기 있는 임파선 여기 기지개를 켜서 여기 있는 이 구부러 이렇게 하면 혈관이 구부러져 있잖아. 이렇게 혈관이 구부러져 구석에 굽쳐박혀 있잖아. 숨도 못 쉬고 있는데 이걸 쭉 펴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왜 스트레칭을 안 하세요? 운동 좀 하세요, 제발. 그래서 걷거나 우리 왜 그걸 하냐면 발바닥에 미세 혈관을 펌핑을 해주면 이게 종아리 장단지를 통해서 심장까지 피가 잘 돌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발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맨날 아프다면 제 앞에 놔놓고 뭐라 하냐면 게으름병이라고 그래요. 게으름병. 제가 우리 아들한테 며칠 전에 그랬어요. 만약에 엄마가 나중에 아프면 나이가 좀 더 들어서 할머니가 내가 아프면 너 엄마는 좀 봐줘야 된다.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식품 열심히 챙겨 먹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다가 아프면 그래도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픈 거는 자연현상이다. 넌 그때 엄마 잘 봐줘야 된다. 그런데요, 열에 빠져가 운동도 안 해. 지 먹고 싶은 거 그냥 입에 막 땡기는 거 지 쪼들어 먹고 그냥 운동도 안 해. 건강식품도 안 먹어. 열려서 앱세미도 열심히 안 해갖고 돈도 안 벌어놨어. 그래 좀 있다가 아팠어. 자식 옆에 보고 있다가 우리말 지금 이러면 지금 맨날 잠만 자고 있더만 지금 아프기만 아프고 마음속으로 저것만한테 잘하겠어 못하겠어. 내가 자식한테 적어도 진짜 열심히 하는 엄마, 노력하는 엄마. 그런 사람인데 아파도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그래서 너도 나중에 엄마 아파도 엄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늘 운동하고 그다음에 산에도 가고 그 적당히 정말 노력했거든요. 그 사장님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내 자식한테 나 분명히 나이 들면 아프거든. 이렇게 노력해도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노력해서 내가 내 자식한테 민폐 안 끼치는 부모가 되려고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돈도 진짜 중요해. 애들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2천만 원, 3천만 원 넣는 거 코드 상수해주고서 자식이 엄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실 거죠? 네, 저희 네. 친정엄마가 네. 말씀하셨어요. 누워있으면 아프고 일찍 죽는다. 그렇다고 저희 친정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운동 다니세요. 건강식품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저렇게 건강하셔요. 기 안 들리는 거 말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잘 들으셨죠? 예, 꼭 운동하셔야 됩니다. 예, 오늘 다른 분 질문 있으세요? 우리 스폰서님, 한 말씀 해보세요. 스폰서 아침 열심히 운동합니까? 아침에 단열도 쳐서 열심히 운동합니까? 예, 운동은 아침에 오늘은 그냥
올리신 게 없었어. 왜 없어요? 올려줬는데. 못했는데 늘 따라해요. 그냥 따라하면서 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어저께 자고 났는데 운동을 하는데 털음이 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밤새도 그게 소통이 안 됐는데 이 운동함으로써 그런 그 흐름, 기 흐름 이런 게 소통이 된다는 거잖아. 털음이 난다는 거. 네. 그래서 정말 운동 이렇게 하면서 진짜 애터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무한한 게 있어요. 운동도 있고 진짜 많은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또 태화동에서 무구동까지 걸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것도 운동. 네. 아침에 우리 그 출근방에도 올리고 제가 밴드도 올리는데 오늘 아침 밴드 진짜 빼먹었네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아침 되면 엄청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밴드를 빼먹었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제 거 갖고 하세요. 예. 정말 오늘 오늘 또 11시에 이제 그 졸업식 그 강의 들으시고요. 열심히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우리 스폰서님 오늘 아침에 밴드에 제가 빼먹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운동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부 다 마감 빨리 하세요.